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수요일 DUBS 뉴스센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로터스관을 건립하겠다는 이야기는 꾸준히 나오는데 눈에 띄는 진전이 없어 의아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로터스관 건립 추진 과정과 현재 상황을 박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국대학교 108주년을 기념해 기념관을 짓자는 프로젝트가 7년이 흐른 지금 로터스관이라는 이름으로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2018년 5월 기공식 개최 후 아무런 진전이 없어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진 상태입니다. 언제 확실히 완공될 예정이고 공사를 언제 착수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분명하지 않게 공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과정의 투명성? 그런 것들을 다 확실하게 학교 측에서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제가 아직 군대에 갔다 오지 않은 3학년인데요. 적어도 제가 졸업하기 전까지 건물 짓는 모습이라도 보고 가고 싶습니다. 작년 5월 이후의 상황에 대해 교내 미래 캠퍼스 개발 추진팀에 문의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설계안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학내 건축, 토목, 환경 및 박물관 관련 학과 교수님들의 자문과 각종 교내 심의기구의 심의를 통해 설계안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재정 관련해 외부에 알려줄 수 없다는 기획예산실의 답변이 있었지만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는 내년 중반 이후로 신축 공사에 필요한 제반 설계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국대학교의 랜드마크를 넘어 서울 중구의 랜드마크가 될 로터스관. 건립이 진행되는 모습을 학생들과 공유하며 빠른 시일 내 완공된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DUBS 뉴스 박정민입니다. 캠퍼스 내에서 남성이 여자 화장실을 출입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해 불법 촬영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불법 촬영을 어떻게 예방하고 있을까요? 강민희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3일 사범대학생회 같이 거들가에서 긴급 공지를 내렸습니다. 학림관 건물에서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에 출입하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외에도 본교 여자 화장실 출입 사건은 많습니다. 작년 남학생이 축제 기간에 술에 취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사건, 2006년에 본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영상이 12년 만에 다시 음란 사이트에 유포되는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본교 학생 인권센터는 이와 같은 범죄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화장실 내 몰카 방지 센서 부착을 실험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중부서랑 같이 해서 한 게 만회관 1층 여자 화장실에 몰카 같은 걸 탐지할 수 있는 부착을 했어요. 산 밑으로 손 같은 게 넣거나 하면은 센서가 울릴 수 있게 또 캠퍼스 폴리스가 정기적 순찰을 돌고 있어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최근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교도 경각심을 가지고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줘야 할 때입니다. DUBS 뉴스 강민희입니다. 지난 5일 우리 대학이 에너자이즈 동국 후원의 밤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행사는 오프닝 공연 동국을 하나로를 시작으로 일부 후원의 시간과 2부 문화 공연 및 만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세계 100대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동국 구성원과 불교계가 동참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기부의 힘으로 성장한 동국대학교, 그 자랑스러운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세계 100대 대학의 시대를 열어 보이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스님과 동문들이 즉석으로 후원을 약정하는 등 본교 발전을 위한 후원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오는 17일엔 2020학년도 수시 모집 논술고사가 실시됩니다. 우리 대학 논술 전형 모집 인원은 470명으로 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논술고사를 치르기 위해 10,000명이 넘는 수험생이 우리 대학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전에는 자연계열, 오후에는 2차례에 걸쳐 인문계열의 고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날 고사장으로 이용되는 건물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1월 선거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학생 자치기구의 발자취에 대해 김희정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하반기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가 유회됐습니다. 원래 이렇게 전학대회의 참여율이 낮은 편인가요? 지난달 28일 2019년 하반기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가 성원 미달로 인해 개최도 하지 못한 채 무산됐습니다. 최근 3년간 전학대회는 어떻게 진행되었나 살펴봤는데요. 2017년 상반기에는 아예 개최되지가 않았으며 2017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4번의 회의 모두 성원 미달로 인해 중간에 폐회됐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족수를 만족하여 개회했지만 중간에 이탈자가 생겨 의사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폐회된 것입니다. 네, 말 그대로 학생 대표자 전체가 모여서 회의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회의체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회칙에 따르면 학기당 의무적으로 1회 이상, 따라서 1년에 2번은 정기회의를 가져야 하는데요.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는 학생총회의 소집 요구권, 총학생회 정부회장 탄핵 소추권 등 학생회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들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습니다. 전학대회는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과학생회 등 각 단위 학생회가 공식적으로 모두 모여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의결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학생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역대 중앙선거의 투표율이 궁금한데요. 최근 3년간 총학생회 선거 투표율을 조사해 보았는데요. 2016년 11월 총학생회 선거 투표율은 42.31%로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해 선거가 무산됐습니다. 이후 3월에 진행된 보궐선거에서는 52.63%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2017년과 2018년의 총학생회 선거 투표율은 각각 50.94%, 55.5%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투표율이 50% 중반대를 밑돌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높지 않은 참여율을 보이는데요. 후보자가 없어서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도 많았죠.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낮은 투표 참여율과 더불어 출마한 후보자가 없어서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는 꾸준히 존재했습니다. 단과대 학생회 단위를 살펴보았는데요. 재작년에는 이과대학, 법과대학, 공과대학 학생회 선거에서 입후보한 후보자가 없어서 선거가 무산됐습니다. 동시에 사회과학대학은 36.51%의 투표율을 기록하여 투표율 미달로 선거가 무산되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이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예술대학, 불교대학 학생회 선거가 후보자 부재로 무산되었습니다. 네, 건강한 학생 사회를 일구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더 큰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밀착 인터뷰의 김희정 기자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